안녕하십니까.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75년 만에 이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유산 취득세 도입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에서 변경되는 거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 취득세는 실제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세 방식은 전체에 대해서 물게 되고 유산 취득세는 이렇게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 과표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 일정을 보게 되면 28년도 시행을 목표로 5월 중에 법안이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가족공제가 많이 확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녀 기본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 최저한은 10억 원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면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의 감소 효과를 분석해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행 6.8%에서 절반 이하로 그렇게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의 금액을 보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 그렇게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혜택을 보는 그러한 층은 어느 계층일까 하고 봤는데 그 계층에는 20억 원 이하의 그런 상속자산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제 가능성이 20억 원 이하로 이렇게 대부분이 상속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활용에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산 형성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제도가 바뀌게 되면 좀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좀 이제 불합리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비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비판과 논쟁점을 보게 되면 이제 초부자들한테 감세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가 감소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 집중이 심화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반영을 하려고 했던 제도들인데 미반영된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전에 이제 50%에서 40%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고 과제로 남아 있고요. 역시 가업승계 공제 확대도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하자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평가의 방식, 이 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